83세의 손이 쓴 한글 편지 한 장, 일본을 울렸다. 한자도 일본어도 흐릿해졌던 그녀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던 글자. 그것은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세상이 막았지만 손녀와 함께 이뤄낸 기적. 그녀의 작은 도전이 규슈 대학을 바꾸고 NHK를 울리고 일본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한글이 만들어낸 21세기의 기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고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 83세의 조선족 출신 이옥순 할머니가 동네 한의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을 여러 번 뒤집어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중국 연변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건너와 40년간 침술사로 일해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일본어로 빼곡히 적힌 한자들이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감초, 당귀, 글자들이 물결처럼 흔들려 보입니다. 이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의 맥을 짚고 약초를 처방해왔던 그녀가 이제는 처방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다니. 한의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옥수는 처방전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신문의 작은 글씨가 안개 속처럼 흐려 보이기 시작한 것이, 손녀 미나가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된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식이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간판들, 전광판들, 모든 글자가 뿌옇게 흐려져 보였습니다. 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자가 이렇게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옥수는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 한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는 일본어와 한자를 완벽하게 익혔고 조선말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살아온 그녀였는데 이제는 그 어떤 글자도 또렷하게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주는 잔혹함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옥수는 다시 처방전을 꺼내보았습니다. 한자가 빼곡한 약제명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미나야, 이거 좀 읽어줄 수 있을까? 19세 손녀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슈대학 1학년인 미나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방에서 들었던 조선말 이야기들, 그 따뜻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역사와 전통의 세계가 미나의 정체성을 키워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하지만 미나도 복잡한 한자로 이루어진 약제명 앞에서는 당황했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의학 용어들은 일반적인 한자와는 달라서 젊은 미나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옥수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지식과 함께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했던 자신이 이제는 손녀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면 이런 거구나.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 지식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는데, 며칠 후 대학에서 돌아온 미나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학 수업에서 우연히 본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 니은은 혀끝이 위쪽 잇몸에 닿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나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울 필요가 없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15세기에 이미 이런 논리적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대 음성학 관점에서 봐도 한글만큼 체계적인 문자는 드뭅니다. 컴퓨터 언어학에서도 한글의 규칙성을 높이 평가하죠. 특히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미나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역 아가, 니은 아나. 한의학 처방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약재를 배합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미나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익혔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만에 기본 자모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제의 처방전 약재명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감초. 이거 읽을 수 있네. 옥순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복잡한 한자로는 도무지 기억할 수 없던 약재명이 한글로 적히니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글자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니? 한글이에요, 할머니. 한국의 글자인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처방전처럼 규칙이 있어요. 미나는 할머니에게 한글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발음과 문자의 일치성,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하기 쉽다는 특징을.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는 체계적 접근법으로 설명하니 옥순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흥미롭구나. 15세기에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언어학적 발견이었을 텐데. 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해요. 지배층만 쓰던 한자와 달리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대요. 그 순간 옥순의 눈에서 오랜만에 호기심의 빛이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 새로운 처방을 연구할 때의 그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아직 배울 것이 있다니 세상은 참으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문자가 자신의 읽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머니. 정말 간단해요. 할머니 같은 전문가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옥순과 미나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40분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시간. 미나가 선생님이 되고 옥순이 학생이 되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83년 인생에서 손녀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첫날 기본 자음을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나는 할머니에게 혀의 위치와 입모양을 설명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침술 혈자리를 설명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할머니, 기역을 발음할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실제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잖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글자 모양이 발음 기관과 연결되는군. 이건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야. 둘째 날 기본 모음을 익혔습니다. 아, 오, 우, 으, 이. 옥수는 각 모음의 입모양을 정확히 따라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마치 환자 진료 과정을 익히듯 정밀하고 꼼꼼하게 연습했습니다. 이거 정말 과학적이구나. 입모양과 글자 형태가 일치하다니. 이런 문자 체계를 만든 사람의 통찰력이 대단해. 셋째 날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까, 나, 다, 라, 마. 83세의 나이에도 옥순의 학습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평생 연구를 해온 습관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패턴을 찾고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빨리 배우세요. 아, 이거 재미있구나. 마치 처방을 구성하는 것 같아.
약재들이 결합해서 처방을 만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군. 일주일이 지나자 옥수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써준 간단한 메모들을 읽으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글자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돌아왔습니다. 2주차가 되자 옥수는 더 복잡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같은 일상적인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미나는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배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미나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할머니가 더 대단해요. 83세에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다니. 제 친구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정말 놀라워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간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하루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공부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소로 바라보던 하루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 다쿠야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난독증으로 한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던 다쿠야가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혔습니다. 정말 신기해. 한자는 형태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규칙만 알면 되니까 훨씬 쉬워. 패턴이 있어서 기억하기도 좋고. 다쿠야는 평생 글 읽기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또래들이 쉽게 읽는 글자들이 자신에게는 늘 어려웠고 그래서 점점 공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그의 뇌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난독증 학생에게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문자 체계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학과 사사키 미츠코 교수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한글 기초 강좌가 열렸습니다. 25년 교직 경력의 미츠코 교수도 한글의 체계성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역 아 미음 시옷 아 감사해요. 이렇게 조합하면 의미 있는 단어가 됩니다. 20분 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 조합을 익혔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와는 전혀 다른 속도였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번졌습니다. 특히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대학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대학에서 왜 한국 글자를 가르치느냐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하루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험악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다음엔 중국어, 그 다음엔 또 뭘 가르칠 건가요? 일본 전통을 버리고 외국 것만 좋아하는 세태가 문제예요. 반면 다쿠야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8년간 아이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아이가 엄마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책을 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세요. 한글이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전체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루오는 옥순과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한글 공부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학에서도 말이 많고 이웃들도 이상하게 봐요. 옥순 할머니가 무슨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냐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옥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배움의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83세에 찾은 새로운 희망이 다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편견을 겪었는데 이제는 한글을 배운다는 이유로 또 다른 편견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배우고 싶은데. 어머니, 주변 시선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즐거워하시는데 왜 말리세요? 할머니가 언제 이렇게 활력 있으셨어요? 미나야, 너는 몰라. 어른들 세계는 복잡한 거야.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새로운 글자를 하나씩 익혀가며 느끼는 성취감이 그렇게 커다란 힘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명확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는데, 며칠 후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미나의 지도교수가 한글 공부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없는 외국 문자 교육은 중단하라고요.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서 학교 차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미나는 집에 돌아와 옥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나 자신도 실망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금지했어요. 제가 괜한 일을 시작해서. 옥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은 보물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괜찮다, 미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란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배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쿠야처럼 도움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이 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법이란다. 할머니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날 저녁 옥수는 혼자 한글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나와 함께 썼던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각각의 글자마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을 읽을 때 느꼈던 그 명쾌함, 그 기쁨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니. 문득 옥수는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한글로 쓰는 첫 편지를 서툰 손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사랑하는 미나에게. 할머니는 83년을 살아오면서 한글처럼 아름다운 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라고 했죠. 수백 년 전에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와 함께 공부해줘서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 손녀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글자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할머니와 미나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처럼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늙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이 그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미나. 편지를 쓰는 동안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일까, 아쉬움의 눈물일까?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인 할머니의 편지를. 글자 하나하나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미나가 가르쳐준 한글로 할머니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니. 편지를 읽는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할머니의 배움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해요. 하지만 미나야, 학교에서. 상관없어요. 집에서라도 계속 배워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그 순간 옥순의 눈에서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한글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금지되었지만 집에서 모여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쿠야를 비롯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이 하나둘 참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옥순도 지역 경로당에서 관심 있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세대가 가르쳐주니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참 쉽네. 우리 손자가 K-POP 좋아하는데 나도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병원에서 약 이름 읽기가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어. 옥순 선생님 덕분이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과 같은 고령자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특히 경로당을 방문한 가족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밝아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츠코 교수가 공개 발표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대학 측의 최후 통첩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한글 학습 효과를 보여드리고 그 후에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보신 후 판단해 주세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발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는 옥순에게 함께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83세의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요. 옥수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발표회 당일 규슈대학 대강당에 300명의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뚜렷하게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다쿠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독증이 있는 야마다 다쿠야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한자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다쿠야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한자을 쓰고 그 옆에 한글로 수학교육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읽기가 쉬워졌어요. 더 중요한 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일본어 실력도 늘었다는 거예요. 한글의 규칙성이 일본어의 음성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객석에서 다쿠야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미나가 나섰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의 평균 독해 속도가 28% 향상되었고 언어학습 능력 전반이 개선되었습니다. 미나는 준비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3개월간의 학습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규칙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자처럼 형태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조합하는 방식이 뇌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츠코 교수가 나섰습니다.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한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수는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객석의 일부 반대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순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이 학습 발표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특히 반대파들은 무슨 쇼를 하려는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3세 이옥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한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일본에 와서 40년간 침술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글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처방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 한없이 작아졌었죠. 옥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날의 절망적인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가르쳐준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83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명확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옥수는 준비해온 한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한글로 쓴 첫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을 통해 손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대했던 학부모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선족으로 태어나 일본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편견을 겪었어요. 하지만 전문 지식과 정성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일본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그것이 바로 글자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옥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다른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글이 저와 손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발표회가 끝나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이던 박수가 점점 진심 어린 박수로 변했습니다.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83세 할머니가 새로운 문자를 배우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학부모 간담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파의 대표격이었던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옥순 할머니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83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손녀와 더 가까워지는 모습.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뭔가요? 결국 만장일치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정식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후 규슈대학은 한글 언어학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60개 대학에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한글 학습 붐이 일어났습니다. 다쿠야는 이제 또래 학생들과 동등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교육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꿈을 되찾아줬어요. 앞으로는 특수교육교사가 되어서 저 같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문자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요. 미나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교육학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다쿠야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옥수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전이 손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 할머니가 더 대단해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옥순의 한글 교실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주 50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기자 명단이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니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기억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느껴보세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그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한글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직접 배워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면 배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저녁, 옥순과 미나가 함께 앉아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83세에 시작된 작은 배움이 이제는 할머니와 손녀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다. 새로운 걸 배웠거든. 오늘은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공부했어. 84세에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정말 멋져요. 미나야,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한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저녁 공기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K에서 옥순과 미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83세에 시작한 한글 공부,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촬영 당일 옥수는 처음으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미나가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감동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후생 노동성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자인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글 학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토대학 의학부에서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 학습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의 84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나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글로 쓴 생일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와 함께한 한글 공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께서 83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보여주셔서 저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편지를 읽는 옥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 84세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1년 후 규슈대학에서는 정식으로 한글 교양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지지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250여 개 대학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부 과학성 차원에서의 공식 지원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회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옥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을 느꼈지만 이제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것들만 생각했는데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후쿠오카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85세의 옥순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웃고 21세의 미나가 할머니의 발음을 고쳐주며 격려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손녀의 배움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수백 년 전의 유산이 21세기에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처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수백 년을 건너뛰어 일본의 한 할머니와 손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도 국경도 시간도 넘어선 배움의 기쁨. 그것이 바로 한글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